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브라 목도빠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도 아주 심각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지표인데도 요즘 같은 상황에선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건 지금 부동산 상황이 극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공식 지표가 한 번씩 터지게 되면 상당한 충격파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지금 오판을 했다가는 그냥 덤탱이 쓰기 딱 좋은 상황이라서 아주 디테일하게 움직이셔야 하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 동향 보고서를 냈어요. 충격적인 건 여전히 11월 은행 가계대출은 규모 면에서 약간의 감소 추세는 있었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11월 은행 가계대출은 규모 면에서 약간의 감소 추세는 있었는지는 몰라도 주택담보대출 부분에서는 계속적인 증가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가계대출 감소 이유는 기타 대출이 줄었기 때문이고요. 그래도 11월 5조 4천억이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달 만에 5조를 갖다 쓸 수 있는지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무슨 대한민국이 천조국이야. 정말 돈을 그냥 무한대로 찍어서 그 돈의 패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빚이 항상 조 단위를 넘어서는 바람에 천조국이 될지언정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존재감은 전혀 없는 늘 이리 치르고 저리 치이는 원화에 대한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 보십시오. 특히 부동산과 살을 맞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 관련 자금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일단 입주 물량이 증가, 잔금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집단대출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입주 전망 지수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서울만 살짝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는데 이마저도 100 이하로 떨어져 있고요. 지방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와중에 잔금 치르기 위해서 집단대출 돌리는 자금 유입 때문에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은 천장을 뚫고 있다는 점. 아니 모든 부분에서 자금 경색으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부동산 쪽만 유동성 유입이 이렇게 크다는 건 상당히 시한폭탄의 심지가 지금 치하고 타고 들어간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고요. 은행 가계대출 부분에서 확실히 주담대가 11월 5조 8천억을 찍고 있어서 오히려 10월 5조 7천억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무등 태우기네. 전달 5조 7천억의 등을 밟고 11월이 꼿꼿하게 자금 유입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절대로 지금 가계대출 수준이 감소 추세가 아니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주담대 증가 추세는 연속적이라는 게 더 심각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거고요. 8개월 연속 증가세라는 것.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심리 자체가 완전히 사그러 들어가는 와중에도 여전히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 결국 지금 분양시장이 꼬로박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준공을 하면서 입주가 되는 시점과 동시에 집값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계대출 파이가 이렇게까지 커진다는 건 결국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아마 한국은행으로서도 상당 부분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일 겁니다. 그리고 기업 자금 역시도 대기업 쪽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듯한 움직임이나 중소기업은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죠. 이것도 상당 부분 리스크가 큰 걸로 보이겠고요. 지금 부동산 PF가 물린 곳들이 대부분 중소건설사 쪽인데 아마 여기서 물고 있는 대출 부분이 상당히 무시 못할 규모로 추정이 되고요. 브릿지론에서 렉이 걸려서 부동산 PF로 넘어가지도 못하는 그냥 사업 자체가 병마신 건설업체들이 많다는 게 문제죠. 도표를 봐도 중소기업 쪽 은행 대출이 상당 부분 직전 달 10월보다 11월이 훨씬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매물은 서로 엇갈린 채로 달리고 있고요. 이건 견우와 직녀도 아니고 아니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 번 오지랖 껴서 만나기라도 하지 거래량과 매물은 지금 거의 서로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그래프상으로 봐도 딱 보이는 건데 이건 결국 그 결과값이 매매 가격이 끝없는 하락으로 가는 레일을 만들어 놓은 거라 그 위를 지나는 집값 KTX는 가장 빠른 속력으로
집값 폭락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보증권에서도 다시 내년 주택시장을 급격한 하락 장세로 예측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이런 유례없는 하락장을 예상하는 것도 거의 보기 드문 일이기도 하고요. 참, 아니 뭐 자산 운용사가 내년 집값이 50% 이상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 것도 흔치 않는 일이죠. 대체로 내년 총선 이후에 시장 방향성이 확실한 굵기의 선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더해졌습니다. 지금 실거래 현장에선 예상보다 집값 하락세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동시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떨어지는 낙폭도 2차 하락 시기는 이제 스카이 다이빙 수준이죠.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한 신호와 전망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하락장의 가장 큰 특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이 속도를 제대로 받고 있고 이게 그냥 폭락 양상으로 점점 스프레드, 확산이 되면서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걸 체감적으로 느낄 만큼의 지표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이게 앞으로 이뤄질 일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확실한 폭락이라는 존재감을 드러낸 곳 바로 동작구 흑석동 흑석 한강 푸르지오 고점 18억 대비 10월 거래가 2건 정도 있었던 그냥 뜨문뜨문했던 곳이었는데 11월 거래에선 그냥 카운트 펀치를 맞았습니다. 거의 5억이나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서울에서 비강남권 그것도 강남권과 입지적인 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 지역까지 골이 깊은 하락세를 만들어낸다는 건 그만큼 지금 집값 하락세는 이미 폭락이라는 수위로까지 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 폭락세는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예상보다 2배 이상의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북구 여기가 지금 집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곳이죠. 무슨 파업을 위해서 스트라이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단 매물 걷어들이기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 흔히 매물을 걷어들인다는 건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서 지금 내놓은 집값으로 까이기 싫으니까 다음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서둘러 가격 태그 떼버리고 집을 걷어들이는 건데 이거는 이와는 정반대야. 집값이 너무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급당황하기 시작을 한 거죠. 떨어지는 폭도 그렇고 속도도 전혀 예상치 못한 궤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봄은 파크뷰자이 그래도 성북구에서 나름 신축 단지고 규모도 1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를 할 수 있는데 11월 30일 거래 24평이 고점 11억 대비 6억 10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반토막 수준의 실거래가 나왔죠. 그래서 집주인들이 화들짝 놀란 겁니다. 아니 집값이 빠져도 이 정도로 빠질 수 있을까? 그동안 거래가 뜨문뜨문했었는데 11월에 거래가 어느 정도 좀 많은 편이었죠. 근데 11월 마지막 날 거래가 정점을 찍은 거죠. 신고가가 아니라 완전 신저가. 그것도 거의 반토막 실신할 정도의 급격한 하락세. 직전 거래가 저층 2층에서 8억 7천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이걸 다 뒤집어 엎어버린 17층 6억 거래가 나왔다는 건 상당히 집주인들로 하여금 집값에 비상등이 깜빡깜빡 켜졌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정릉 풍림 아이원 역시도 성북구에 위치한 1700세대 정도 되는 곳인데 고점 8억 5천 대비 6억 정도의 11월 거래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5억까지 나락이 간 적도 있어서 이 정도는 그냥 예사로 보이는 거죠. 아마 급격한 하락 속도를 붙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가격 하락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매물을 급하게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70% 선까지 무너지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쓸어 담을 수 있는 마땅한 반전 카드가 없는 상황에선 그냥 그대로 하락 궤적에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초반에 잠시 언급한 이번 달 매물 추세 보면 거래량이 거의 얼어붙어서 동사하고 있는 수준인데 매물이 계속 일정 정도의 수치에서 오르락 내리락 무슨 물에 빠진 콜라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숫자가 허우적대기는 처음이죠. 아니 부동산 역사상 이렇게 매물이 간보기를 한 적이 있나 싶어요. 그만큼 이 숫자 속에서는 초조해진 집주인들 간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보이는 거고요. 더 속살을 파고 들어가 보니 충격과 공포라는 말이 딱 나오는 거라. 지금 하락 추세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집을 내놨던 사람들이 감당이 불감당. 이건 내가 집을 파는 건지 집이 나를 팔고 있는 건지 정신이 아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값받고 집을 팔지 못하면 생길 수 있는 자금 경색이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압박감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고 성북구 케이스처럼 집단으로 매물을 걷어들이는 그냥 오토리버스야 자동으로 대감기가 되는 건데 그만큼 집값이 생존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매물을 인풋 아웃풋으로 들었다 놨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생존 본능인 거죠. 그러니 매일매일 서울 아파트 매물 지수 보면 이건 정말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아니 그냥 잠을 자도 한 자세를 못 자잖아. 수없이 자세를 바꿔가면서 자야 결리질 않지. 매물 스탠스가 시시각각 그것도 8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수시로 넘버링이 바뀌는 게 바로 이런 현장에서의 급격한 집값 추락세에 당황한 지표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그냥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내상이 상당히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툭 치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기하급수적인 약세장의 확대 재생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집주인들이 예상보다 너무 빨리 집값이 맥을 못 추고 떡락을 하고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동구, 여기도 뭐 추세가 그냥 관우가 타고 다니던 적토마가 말발기를 휘날리면서 달리는 수준이죠. 거의 5억 이상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나오고요. 특히 강동구는 1차 하락 시기에 거의 맹렬한 폭락 양상을 보였던 곳이었죠. 그만큼 여기는 다리를 걸치고 있는 입지, 강남 4구라는 말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강남에 편입되고 싶기도 했고, 그렇지만 1차 하락 시기에는 비강남권에선 제일 차갑게 집값이 식었던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 이도저도 아닌 곳들은 그냥 십자포화를 맞게 됐는데 엄청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 하락세가 정말 2배 이상 빨리 떨어지는 곳들, 상당히 조금은 이도저도 아닌 것들은 뭐 특히 타격을 많이 받을 거고요. 김포, 정말 서울인 듯 서울 아닌 서울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 서울 편입 논란에서도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곳이기도 했고, 이렇게 약간 애매한 지역이 타격을 많이 받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집값 떨어지는 소리가 무슨 장대 소낙비 소리가 나 거의 뭐 4억 이상으로 맛이 가고 있고요. 여기 고점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2, 3억 떨어지면 거의 집값을 다 잡아먹는 파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나마 6억 이상 올랐던 곳들이 처참하게 4억 이상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건 뭐 그 속도 면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김포도 그냥 서울 편입 논란 가십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지금 그냥 한국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다 잊잖아, 모든 걸. 그래서 모든 게 용서가 되는 민족이죠. 빨리 잊는 것도 정신건강에 좋은 건데 너무 뭐 깡그리 잊어버리니까 문제죠. 김포 논란은 벌써 저만치 흘러간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여기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서울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근데 뭔가 조금은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니 영락없이 집값이 인창동 쪽 빠지는 것 보세요. 그냥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58%가 떨어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이번 하락장에서 엄청난 내홍을 겪을 가능성 많고요. 광명시 역시도 지역번호 02 가슴에 자랑스럽게 달고 있는 경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값 하락세는 상당히 거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의 신축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이런 훈훈한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분양가는 로켓 발사대를 떠난 지 오래고, 반대로 주변 시세가 내려앉으니 여기 수분양을 받은 사람들 안위가 걱정이 되기도 한 곳인데 여기도 역시 하락세가 뚜렷한 걸 볼 수가 있죠. 남양주시도 마찬가지. 일단 뭐 떨어지면 무조건 5억 이상의 낙폭이 선두를 질주할 정도로 상당히 두텁고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남시까지도 덩달아 하락 추세를 키워가고 있네요. 하남 같은 경우는 뭐 송파와의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3호선 연장 호재를 안고 있기도 하지만 영락없는 약세장으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 비강남권과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서울인 듯 서울 아닌 서울 같은 경기권 아파트들 대부분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냥 맨 땅에 헤딩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황소뿔 돌격처럼 하락이라는 허들을 넘어서 폭락이라는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집값이 너무도 빠른 속도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금리는 요지부동, 물가는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 가치가 온전할 리 없죠. 제대로 방어가 안 될 건 뻔합니다. 잘 모르면 용감하다고 눈기 가리고 부동산에 직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12월 정말 크리스마스 악몽이 재현될 정도로 집값 폭락세는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웅크리면서 기다리면서 허벅지 찔러가면서 인내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타이밍 잡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집값 폭락 속도가 너무 빠르죠. 정말 예상보다 2배 이상으로 속도를 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집값을 방어해 줄 만한 호재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오늘 발표도 뭐 거의 폭탄이 될 지경이고요. 그냥 올로 하락이라는 삭풍을 맞아야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가장 위험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뚝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